네,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일주기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 학생 공동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영입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 서울대학교 302동 휴게실에서 에어컨 하나 없이 휴식하시다가 돌아가신 청소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대학교 내에 계속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책임 회피에 문제 제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대학교를 만들기 위한 저희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이 공포에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네, 오늘의 집회 식순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1부 추모문화제와 2부 추모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추모문화제에서는 노동자분들이 추모 발언이 있고 그리고 추모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작금의 서울대학교의 비정규직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다양한 단위들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는 추모에 함께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없는 서울대학교에 연대하고자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학생 단위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동주최 단위와 참석 단위는 이름만 부르고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주최 단위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분해와 시설분해, 2020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 연석회의, 관악사회대학생회, 서울대 생활대학생회, 서울대 수의대학생회, 서울대 음대학생회, 서울대 자연대학생회,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참석 단위로는 관악구 이기종 정의당 부의원님, 서울대 민주동문회, 정교조 관동지회장 송재영님, 정교조 투쟁사업장 방문단 대표 신선식 외 여러분, 관악 공동행동 상임대표 박승환님, 그리고 관악 노동복지센터 임성규 센터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단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문화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민중의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신 선배 열사들과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하면서 묵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공연 바로 다음으로 이문희의 행진곡을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는 나눠드린 티켓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모의 마음으로 모인 이 자리에는 돌아가신 청소 노동자분과 동료로 일하시던 다른 노동자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에서 추모 편지를 작성해 주셨다고 합니다. 편지 낭독에는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 사무차장 오순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앉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소하지 않은 죽음. 오늘은 이미 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미 죽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던 저희들은 어느덧 시간의 흐름 속에 한 점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닥친 여름날 지하의 비좁은 공간에서 잠시 쉬고자 눈을 감으셨던 님은 그곳에서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았으면, 조금만 편안한 공간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시지는 않았을 것을.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할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저희들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분노하고, 영원히 추모하고, 영원히 가슴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역사의 한 조각에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도에 밀려 사라지는 모래밭에 불씨가 되지 않도록 다시금 가슴에 새겨두겠습니다. 내년에도 잊지 않고 님을 저희들이 기억에 올리고 그 후에도 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인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소하지 않은 죽음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외치는 것이 본부에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낭독해주신 편지 내용 따라서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전체를 한번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노동자 학생 연대하여 비정규직 철폐하자! 노동자도 사람이다! 차별을 철폐하라! 철폐하라! 주제!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추모 발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발언에는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분회 임민영 분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추모란 고인과 함께했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전 오늘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 고인이 돌아가실 때가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폭염 속에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계단 아래 한평 남짓한 곳이 고인이 매일 새벽에 출근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이 과연 후계 공간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제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죽음에 이르게 한 환경을 방치해 두고도 고인이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언급을 하는 학교 측의 비인간적인 처사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대학 문화가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대학교라는 데는 1회 세대를 양성하고 가르치는 곳인데 이런 데서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라는 마음보다 공간 부족이라는 원인이라고 하며 각자 도생 문화, 기득권 의식 등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부당함에는 노동자로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양성이 잘 포착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은폐된 다양성을 찾아낼 수 있는 더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이 발생하는 곳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민감한 저것과 은폐된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밝은 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이 동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끝으로 미쳐버리면 되풀이됩니다. 실천하면 발전합니다. 그런 말로 추모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 고인이 죽어야만 했던 그 공간을 고인의 죽음 이후에 마주하면서 정말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임민영 분회장님의 추모 발언 이어서 구호 외치면서 해보겠습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차별을 절대하라! 책임전가 이제 그만! 총장이 책임져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부의 마지막 순서로 관악중앙문집회 골패에서 추모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골패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설레던 가슴을 느꼈던 안맺힌들이 하염없이 고용치며 떠오르는 한눈에 벅찬 눈물로 차갑게 그 길줄이도 흘리던 피땀 다 뺏겨버린 길에 걷는 동자 함께 타오르네. 비야 내려라 한번 내려라 나의 불타는 심장을 쫓아가오. 다시 씻겨진 온몸 가득히 그 싸워갈 부추 높은
새날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린 싸워야 하네. 지금 밤도 어느 이름 모를 거리에서 죽도 맞고 터져 돌아와 잠이 들었지. 지금 같은 현실 속에 어른들도 종일 뜨고 아이들도 종일 뜨고 멍하니 헛기각처럼 지금 다들 전쟁터로 걸어다니는 멈출 수 없지. 살기 위엔 싸워야 한대. 네, 힘찬 공연 보여주신 볼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서울대학교 302동 청소 노동자를 추모하는 많은 연대의 목소리와 몸짓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힘찬 함성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우리는 작년에 돌아가신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죽음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죽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이상의 사소하지 않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금의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차별과 고통 전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폭염의 날씨에도 한 평짜리에 에어컨 없는 휴게실밖에는 쉴 공간이 없었던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 2020년, 지금은 코로나19로 재난의 불평등을 또다시 체감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끊어내고 차별 없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대를 우리 함께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발언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양진영 학생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기온이 35도가 넘었던 지난 8월 302동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분이 휴게실에서 잠시 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에어컨도 창문도 없고 환기도 되지 않는 계단 아래에 마련된 작은 지하 공간.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온 서열대를 쓸고 닦던 노동자에게 내어진 공간은 고작 한평 남짓한 간이 공간이었습니다. 고인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휴게 환경을 보장하라고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이 요구를 삭제하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빼라고 말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서울대의 노동자 휴게 공간 개선을 권고하면서 일부 휴게 공간이 개선되었지만 그 권고안 역시 청소 노동자에만 해당되는 아니었고 다른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휴게 공간 개선을 얻어내야 했습니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 역시 작년 파업을 통하여 휴게실과 샤워실 등 열악한 환경을 알렸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수를 위한 연구공간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이 대학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생각되는 것과 달리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은 대학에서 없어도 되는 공간으로 사고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서 일할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우리에게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외면하며 사회의 인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을 하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디서 쉬는지를 모른 척하고 관심 갖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 시행으로 생협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대학본부는 별도 법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비대면 강의 결정은 대학본부가 직접 했는데 말입니다. 생협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은 채 정책 결정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식당 문을 닫고 계약직 노동자들을 계약 만료시키면서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거세졌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서울대의 일상을 만드는 여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깨끗한 서울대를 위하여, 누군가는 안전한 서울대를 위하여, 누군가는 편리한 서울대를 위하여, 누군가는 건강한 서울대를 위하여 노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그들은 동등한 구성원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 청소경비, 기계정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차별적인 복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많은 자체 직원들은 서울대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해왔지만 여전히 기간제 계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매점 노동자들은 생협이라는 별도 법인에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근무와 교섭도 하지 못하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노동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존재를, 서울대의 일상을 위해 노동했던 302동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서울대의 일상을 책임지는 모든 노동자들은 서울대의 구성원이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 환경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소하지 않은 죽음을 기억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서울대를 위하여 학생들이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2019년 청소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계속되는 지금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 피켓 모두 한 번씩 들어주세요. 피켓을 들고 같이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 고통 정가 반대한다. 고통 정가 반대한다. 고통 정가 반대한다. 책임 정가 이제 그만. 총장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이제 그만. 총장이 책임져라. 총장이 책임져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2020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동아리 연합회장 맡고 계신 정기성 학우를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회 2020 단과대 학생회장 연습회의에서 발언을 맡게 된 동아리연합회장 정규성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작년 여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청소노동자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학교에서는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노동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무엇도 나아지지 않은 현실에 비참함을 느끼며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해 학내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한평 남짓한 공간은 기생충 반지하방보다 여실하게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 계급 갈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라는 학문 공동체 안에 같이 살아가면서 학내 노동자분들의 존재는 애써 지워지고 비가시화되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게 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휴게할 수 없는 휴게실 속에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또다시 생존을 위해 위태롭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노학연대라는 말이 공허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식당 운영시간 축소로 인해 학생들의 복지가 후퇴될 때 생협 노동자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 인상이 후퇴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최근 생협과 호암의 재정난으로 직원분들에게 유급휴직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기사를 내놓았던 것 역시 기억합니다. 서울대는 대학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방관하며 학생들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 상황 속에서 학내 노동자들과 학생의 삶은 끊임없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전당이란 허울 좋은 말이 아닌 대학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을 요구하며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대학의 이윤축을 위해 처우 개선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서울대학교와 정치권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단과대별로 휴게실 환경 실태조사를 다시 진행하여 에어컨이나 환풍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설들을 파악해 주십시오. 또한 건물 내의 공간 배정에서 노동자의 휴게 편의 공간이 여타의 학내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정치권은 각 대학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분들의 휴게 공간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충해 주십시오. 서울대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그날까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노동자분들도 저희 서울대학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게 공간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목소리 외쳐나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발언 내용 담아서 구호 한번 외치면서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티켓 들어주세요. 노동자 학생 연대하여 비정규직 철폐하자! 책임전가 이재규만 총장이 책임져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집회의 공동 주최 단위이자 산업재해, 노동자 건강보험 등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 높이고 계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의 연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의 정우준 기획팀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건강연대에서 활동하는 정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서 사회자님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의 기획팀장의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생소하겠지만 이름도 어렵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동자가 한 약 2,000명 정도 사망하는데요. 주로 한 명당 이제 벌금 450만 원
정도 나오고 시험 비율이 한 1% 정도 됩니다. 오늘 사망하신 노동자분의 일주기인데요. 사실상 노동자가 사망해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기업, 사회사업주, 기업법인 혹은 공공기관, 공무원 등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묻고자 한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대전, 세종, 충남, 전남, 울산 등 지역본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아마 국민입법정원이라는 형식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함께 연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듣겠습니다. 2019년 202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그 죽음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은 그 소중한 이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이야기를 단지 사소한 죽음이 아니라 기억하는 죽음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만든 2019년 중대재해조치 현황이라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노동건강연대하고 민주노총, 내일노동뉴스 등이 4월 28일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최악의 기업 살인 기업 선정식을 하는데요. 그때 요청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사망하신 노동자의 죽음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해 발생일 2019년 8월 9일, 보고일 8월 16일, 원청 서울대학교, 사망 1명, 발생 형태 기타, 검찰 송치 의견 조사 생략, 비고 개인 지병, 폭우, 폭염, 태풍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날씨를 탓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던 한 노동자의 일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비고라고 적혀있는 날엔 개인 지병이라고 적혀있고 아마 오늘의 죽음이 정부에게는 개인 지병으로 인한 한 명의 노동자의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노동건강연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봤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고 김영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도 김영균 노동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 그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자가 죽은 것이 노동자 개인의 탓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누군가 혹은 정부에게는 한 노동자에게 닥친 개인의 불운, 지병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1년 전 오늘 같은 날, 즉 2019년 8월 10일이죠. 4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명의 노동자가 떨어졌고 1명의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1명의 노동자가 뛰어 죽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포천, 남동구, 부산 동구, 대한민국 전역에서 4명의 노동자가 오늘 1년 전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빨려 죽고 떨어져 죽는 것은 가장 많이 죽는 재해 유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멈춰있다면 아마 일주기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올해 오늘 8월 10일 작년의 오늘과 달이 대한 그 점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은 한 노동자에게 닥친 불행이 아닙니다. 사고, 질병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힘들고 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이 사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은 계속해서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노동자가 그곳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사망하신 한 노동자도 심화된 불평등, 아래로 내려온 위험에 온몸으로 견뎌냈다 사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나라의 5명의, 6명의 노동자가 위험과 불평등 속에 또 사망할 것입니다. 불평등과 위험과 다르게 노동자 생명을 담보로 만들어낸 이유는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원하청 관계의 사슬, 가장 위에 있는 기업과 기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매일 5명, 6명의 노동자는 계속해서 사망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런 기업과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자 죽음에 40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대한민국, 그리고 100명 중 1명만 감옥에 가는 현실에서 노동자 죽음에 당당하게 개인의 지병과 실수를 들먹이는 대한민국에서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없다면, 엄격한 사회적 책임이 없다면 오늘 같은 1주기, 2주기, 더 나아가 또 다른 장소에서의 1주기, 2주기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이런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꼭 제정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대에 발걸음을 해주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2019년 8월 9일 노동자분의 사망 이후 언론과 서울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다 라고 보도를 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의 노동자의 죽음이 사소한 것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러한 차별 실태를 폭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 내용 담아서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학생 연대하여 비정규직 철폐하자! 책임전가 이재기만 총장이 책임져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자분들 발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대학교 노동자분들은 작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실태와 맞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계신지 노동자분들 직접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내 시설직을 담당하고 계신 청소경비 노동자분들의 목소리를 일반노조 시설분의 정성훈 분회장님이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분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반노동조합 서울대 분의 시설분의 정성훈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몸을 누이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302동 청소노동자의 죽음이 작년 무더운 여름에 발생하였습니다.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달라고 진짜 수도 없이 말하고 수도 없이 요구했던 우리들의 요구를 서울대학교가 들어만 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주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살펴보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생각이 차별을 염두에 두고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아무렇게나 내도 상관없다는 차별적인 시각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고 우리가 주는 것만 받아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사람답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법인 직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를 같은 금액이 아닌 같은 비율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같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기본급에 같은 비율로 지급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법인 직원들과 똑같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은 비율의 복지 혜택을 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서울대 구성원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임금도 아닌 같은 비율의 복지 혜택을 지급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서울대학교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발에 묻은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대우를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분해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은 말 그대로 무늬만 물기야책이지 법인 직원들을 고사하고 자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하고 귀찮고 더러운 일들은 저희 시설관리직 직원들이 다 하는데 그에 합당한 대우는 다른 나라 이야기이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교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든 직원들은 같은 조건의 복지 혜택을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만을 강요하지 말고 권리로 찾을 수 있는
서울대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설군의 정성훈 분회장님의 발언 내용 담아서 저희 구호 한번 외쳐보고 마지막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노동자 차별 말고 서울을 개선하라! 청소경비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는 시설노동자뿐만 아니라 대학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하고 계시는 생활협동조합, 학사 운영직, 언어교육원 노동자, 자체직원 등이 계십니다. 이분들 역시 서울대학교 내에서 오랜 시간 차별과 비인간적인 노동처우를 겪어오고 또 투쟁하고 계신데요. 대학노조 서울대 지부의 송호연 지부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학노동조합 서울대 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송호연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총장께서 2019년 2월 취임사에서 서울대의 위기론을 말하고 근본적으로 서울대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서울대학교에는 최고의 교수, 최고의 학생, 최고의 직원이 있으니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왠지 서울대학교는 정말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에 걸맞는 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왕왕 명성과 인격을 동일시하고는 합니다. 저에게 서울대학교는 가지고 있는 명성만큼이나 인격이 훌륭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한다면서 사람들을 부릴 때는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이요,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이분들이 소속된 기관장에게 말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이 넘게 한결같이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왔던 생협과 생협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 대학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 우리는 각자 별개 기관이고 남남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서울대학교는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전자결제 시스템을 열어보면 사소한 문구 하나라도 수정하기 위해 수정하겠다는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조의 공문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자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 규칙은 무려 13년 동안 단 한 명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자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대학 본부에서 이런 공문을 뿌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장려 휴가를 부여하겠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법인직원, 무기계약 직원까지만 적용하고 계약 직원들은 제외시켰습니다. 부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직원들이 건강장려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즉 계약 직원들이 건강장려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 이런 문구까지 집어넣어서 계약직을 철저히 제외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명성만큼이나 비정규직 문제와 서울대학교의 대응 방식과 같이 그 이면에는 지독하게도 짙은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돈 있고 지위를 얻었을 때는 품격을 지키기 쉽다. 불우한 역경에 처했을 때 그 품격이 시들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사람이 참된 품격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환경에 처할수록 처신을 잘해야 한다.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 위기를 극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군가가 비정규직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서울대학교가 갖고 있는 명성만큼 처신을 똑바로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서울대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포스코 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공개강좌 등 스스로 돈을 벌어서 본인들 인건비를 벌어야 하는 공개강좌 직원분들, 한국어 교원, 외국어 교원, 수많은 구성원들이 이용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생협 직원분들, 서울대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원들이 고통을 혼자 겪지 않도록 대학노조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대학노조가 함께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를 만들기 위해 대학노조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원 지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내에는 여전히 수많은 단과대에서 그리고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받고 노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구호 담아서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차별을 철폐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집회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소하지 않은 죽음 이후 1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더 이상의 죽음은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더 죽음을 부르는 차별과 불평등을 당장 멈추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모가 그리고 저희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서울대학교에 제대로 된 노동자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없는 서울대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힘차게 외치면서 집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켓 한 번만 부탁드려요. 코로나19 재난 상황 고통정가 반대한다. 노동자 학생 연대하여 비정규직 철폐하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깔개 앞으로 모아주세요. 나가실 때 앞으로 모아주세요.